여러분, 만약 새벽 5시 반에 남편이 조용히 집을 나가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휴대폰에서 과장님, 오늘도 같은 장소에서 기다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발견한다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결혼 4년 차 신혼처럼 행복하다고 믿었던 30대 중반의 한 여성입니다. 건강 문제로 잠시 휴직 중이던 그녀는 복직 후 아기 계획까지 세우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남편이 놓고 간 휴대폰 하나가 그녀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단순한 출근, 아니면 계획된 만남, 그리고 그녀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의 진실은 마지막 그녀의 통쾌한 복수까지 지금부터 한 여성의 분노와 반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5살 결혼한 지 이제 막 4년이 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금슬이 좋은 부부였죠.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너희는 정말 잘 어울린다며 부러워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서 제가 차려준 식사를 하고 8시 반에 출근했죠. 저녁에는 7시쯤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예쁜 신축 아파트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가을, 제게 건강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요양하게 되었죠. 남편은 제 곁을 정말 잘 지켜줬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나아지면 돼. 내가 다 있잖아.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고 올해 봄쯤에는 복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직하면 본격적으로 아기도 가지자고 둘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월 말부터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새벽 일찍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5시 반쯤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5시, 심지어 4시 반에 일어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제가 물었더니 남편은 요즘 새벽 운동 좀 하려고 건강 관리해야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더군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건강 관리를 한다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조심히 다녀와. 무리하지 말고라며 응원해줬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동을 하고 온 후 씻지 않고 그대로 출근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여보, 땀났으면 씻어야지. 제가 말하면 아침에 시간 없어서 회사 가서 샤워할게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쯤 나갔다가 7시쯤 돌아왔어요. 그리고 황급히 준비해서 8시에 출근하곤 했죠.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운동하러 나간다는데 뭘 의심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차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수석에 여자용 헤어핀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보, 이거 뭐야? 제가 물으니 남편은 그거 회사 여직원 태워준 적 있는데 그때 떨어뜨린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누구 태워줬는데? XX팀 김영희 대리. 한번 차가 고장나서 급하게 태워준 적 있어. 남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무난한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만 입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 옷을 자꾸 사더니 향수까지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멋진데? 제가 칭찬하면 그냥 기분 전환 좀 해보려고라며 웃었어요. 저는 남편이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야근도 잦아졌어요. 평소 7시면 퇴근하던 남편이 8시, 9시, 때로는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미안해.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괜찮아. 힘들겠다. 얼른 들어와서 밥 먹으라며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남편이 휴대폰을 극도로 조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꼭 챙겨갔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 그냥 두고 다녔는데 말이죠. 여보, 왜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녀? 제가 웃으며 물었더니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올 수 있어서라고 했어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미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있더군요. 운동복이 아니라 정장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운동 안 가?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아, 응. 오늘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해. 미안, 깨웠어? 아니, 괜찮아. 조심히 다녀와. 저는 다시 누웠고 남편은 5시 반쯤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 왜 이렇게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향수까지 뿌리는 걸까? 평소 같으면 그냥 대충 입고 나가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의 평소 습관을 생각해 보니 혹시 뭔가 놓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소파 쿠션 사이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었어요.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한 모양이었죠. 회사에 전화해야 하나?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에 카카오톡 알림이 여러 개 떴어요. 모두 같은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XX팀 마이너스 김영희. 화면 알림으로 내용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과장님 일어나셨어요? 과장님, 오늘도 같은 장소에서 기다릴게요. 과장님, 어제 선물 너무 좋았어요. 감동받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기다린다고? 선물? 이게 무슨 소리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어라며 알려준 적이 있었으니까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XX팀 김영희와의 대화방을 클릭했죠.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도 그 장소에서 만나요. 과장님 덕분에 아침이 너무 행복해요. 과장님이 사주신 목걸이 너무 예뻐요. 매일 하고 다닐게요. 지난주 그 호텔 조식 맛있었죠? 다음에 또 가요. 호텔? 조식?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스크롤을 더 올려봤어요. 오늘 아침 드라이브 너무 좋았어요. 바다 보면서 단둘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과장님 손 잡으니까 심장이 너무 뛰어요. 과장님, 저 과장님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남편의 답장도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영희 씨는 정말 특별해요. 오늘 아침도 예쁘네요. 그 옷 잘 어울려요. 저는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차 안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그 여자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활짝 웃고 있었죠. 배경을 보니 바닷가였습니다. 다른 사진도 있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으로 보이는 곳에서 둘이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하는 사진.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남편이 그 여자의 목에
목걸이를 채워주는 사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부인분은 전혀 눈치 못 채시는 것 같죠? 응,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새벽에 나가면 그냥 운동하러 간 줄 알아요. 키읔키읔키읔 운동은 무슨 운동 과장님은 저랑 데이트하러 나오시는 거죠. 맞아요. 당신이 진짜 내 아침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남편이 매일 새벽 운동을 한다며 나간 게 실은 그 여자와 만나기 위해서였다니. 날짜를 확인해 보니 2월 말부터 시작된 대화였어요. 거의 3개월 가까이 매일 아침 만나왔다는 거잖아요. 제가 건강관리 잘한다며 칭찬하는 사이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닷가 드라이브를 하고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선물까지 주고받으며 불륜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읽어보니 황당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부인분 몸이 안 좋으시다며요? 불쌍하긴 한데. 솔직히 저는 그게 고마워요. 덕분에 과장님이랑 더 자주 만날 수 있잖아요.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수치심, 슬픔,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제 건강 문제를 이용해서 불륜을 즐기다니. 제가 집에서 쉬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니.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오히려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직접 확인하고 제대로 끝장을 봐야겠어.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에서 최근 대화를 다시 확인했어요. 같은 장소에서 기다릴게요라는 메시지가 있었죠. 대화 내용을 더 살펴보니 장소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내일도 우리 바닷가 그 카페 앞에서 만나요. 거기서 만나서 드라이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바닷가 카페.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유명한 해안도로가 있고 그곳에 24시간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 거길 거예요. 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새벽 5시 50분쯤 택시가 도착했고 저는 그 카페로 향했어요. 택시 기사님께 저기 카페 앞에 세워주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 대기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6시 10분쯤 카페 근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주차장에 남편의 차가 서 있었고 조수석에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어요. 남편은 운전석에 앉아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택시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조수석 창문을 3개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차 안에 2사람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죠. 저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 사람 아내예요.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뭐예요? 과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냐고? 설명해봐. 새벽 6시에 바닷가 카페 앞에서 여직원이랑 단둘이 차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리려고 했어요. 저는 그냥 갈게요. 잠깐만요, 김영희 대리님. 제가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가시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요. 그 여자는 멈칫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해? 남편 휴대폰 봤어요. 카톡 다 봤고요.
사진도 봤어요. 호텔 조식, 바닷가 드라이브, 목걸이 선물. 다 봤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 여자의 얼굴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여기서 만났죠? 제 남편이 저한테는 운동한다고 거짓말하고 당신이랑 데이트했죠? 제가 건강이 안 좋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 여자가 말을 못하고 떨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할 말이 없네요. 20대 후반이면 좋은 남자 많을 텐데 왜 남의 남편한테 집착하세요? 그것도 기혼자인 거 알면서. 제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려 제게 다가왔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하는데?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새벽에 다른 여자 만나러 나간 것? 호텔에서 조식 먹은 거? 목걸이 선물한 거? 손잡고 바다 구경한 거? 뭘 설명한다는 거야? 나도 어쩌다 보니.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남편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닥쳐. 저는 소리쳤습니다. 새벽 바닷가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무 생각 없이 3개월 동안 매일 만나? 아무 생각 없이 선물 사주고 호텔 가?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그 여자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당신한테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미련 없이 이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얘기하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대지 마. 이제 당신 손이 어디 닿았는지 알잖아. 더럽게. 그리고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영희 대리님,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이에요. 회사에도 알릴 거고 당신 부모님께도 알릴 거예요. 내용 증명도 보낼 거고요. 각오하세요. 그 여자는 울면서 뛰어서 도망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요. 당신도 각오해. 이혼하자. 그리고 위자료 제대로 받을 거야. 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택시에 탔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남편이 차를 쫓아오는 게 백미러에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감정에 휩싸여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냉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증거 확보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전부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사진도 모두 저장했고요. 그리고 스크린샷도 수십 장 찍어뒀습니다. 새벽 7시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용서해줘. 용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다른 여자 만나고 거짓말하고 나를 바보로 만든 사람이 용서를 바라? 웃기지도 않아. 정말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일단 나가.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제가 소리치자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어머니는 분노하셨어요. 당장 변호사 선임해. 엄마 아빠가 다 도와줄게.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랑 살 필요 없어. 오전 10시 저는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두 보여드렸더니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유책 배우자가 명확하니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불륜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에는 남편의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사내 불륜에 대한 제보와 함께 관련 증거 자료도 첨부했어요. 회사 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부적절한 관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김영희의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김영희의 개인 정보를 찾아냈거든요. 부모님께 정중하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XX기업 과장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따님이신 김영희 대리님과 관련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김영희 어머니는 당황하셨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따님께서 제 남편과 3개월간 불륜 관계를 맺어오셨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으니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증거 사진과 대화 내용을 전송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남편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팀장이라는 분이었어요. 남편분과 김영희 대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회사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김영희는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장 내 위계 질서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판단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회사에 제보한 거야? 내가 정직당했어. 이게 말이 돼? 당연하지. 회사에서 불륜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는 게 뭐가 이상해?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영희는 해고당했어. 그 애는 이제 어떻게 살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왜 내 걱정거리야? 오히려 고맙네. 당신이 진짜 누구를 걱정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냐며 화를 내셨어요. 어머님, 제 인생은 누가 망쳤는데요? 아들 잘못 키우신 건 반성 안 하세요? 제가 맞받아쳤더니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으신 듯 그냥 가셨습니다. 이혼 조정은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명백한 유책 배우자였기에 남편은 어떤 협상력도 없었어요. 위자료 1억, 재산 분할 7대3 집은 제가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억울하다며 반발했지만 변호사님이 재판 가면 더 불리할 것이라고 하자 결국 동의했죠. 김영희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5천만 원을 청구했고 결국 3천만 원에 합의했어요. 김영희의 부모님이 대신 변제하셨다고 하더군요. 2023년 7월 중순 드디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맑은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구나. 이혼 확정 후 일주일 뒤 친구들과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해방 파티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해. 쓰레기 같은 놈이랑 헤어진 거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8월에는 제주도로 2주간 여행을 다녀왔어요. 맑은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랑 보던 바다는 더럽고 추잡했겠지. 하지만 내가 지금 보는 이 바다는 정말 아름답구나. 복직도 순조로웠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제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다들 응원해줬어요. 특히 여자 선배님들이 잘했어. 그런 놈이랑 평생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라며 격려해 주셨죠. 그리고 올해 초 정말 통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들은 건데 남편과 김영희가 결국 사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정직 3개월 후 복직했지만 회사에서 입지가 완전히 좁아졌고 김영희는 해고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했어요. 둘이 만나긴 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맨날 싸운다고 하더군요. 가장 웃긴 건 김영희가 남편한테 결혼은 언제 해요? 과장님 이혼했잖아요 라며 압박한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지금은 여유가 없어라며 피한다고 하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빵 터졌습니다. 그래, 서로 지옥을 맛보길 바란다. 둘이 행복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얼마 전에는 더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영희의 부모님이 남편을 찾아가서 우리 딸 책임져라며 난리를 쳤다고 해요. 남편은 저도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힘듭니다라며 도망 다닌다고 하더군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봅니다. 저는 요즘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승진도 했고 올해는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을 맡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제 능력을 인정받으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쁜 집에서 혼자 사는 것도 너무 좋아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주말에는 요가도 다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책도 많이 읽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 외로움이 배신당하는 고통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압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100배 낫죠. 얼마 전에는 회사 선배님 소개로 좋은 분을 만났어요.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가볍게 식사나 하는 사이인데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제 속도로 나아갈 생각이에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뭔가를 숨긴다면 그건 100%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당하지 못한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둘째, 배신당했을 때 감정에 휩싸이지 마세요.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손해보는 건 여러분입니다. 셋째,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혼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넷째,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완벽하게 행복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제 앞에는 더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쓰레기 같은 전 남편과 그 여자는 지금쯤 서로를 원망하며 불행하게 살고 있을 테고 저는 자유롭고 당당하게 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바라던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절대 참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되찾으세요. 저처럼요. 오늘 영상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사연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